안녕하세요. 텐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짱구 극장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바로 18번째 극장판 조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입니다. 미래 세계라는 주제는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죠. 익숙한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아직 이 극장판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속의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 날 황담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떡잎 마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짱구의 미래 신부라고 말하죠. 현재 미래의 신짱구 어른은 황금왕에게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미래 도시 네오도쿄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죠. 처음에는 의심하던 짱구와 친구들이었지만 결국 다미와 함께 미래로 가기로 합니다. 도착한 네오도쿄는 부유하고 화려한 대도시였지만 반대로 카스카베는 완전히 어두운 그림자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발생한 유성으로 인한 피해 때문으로 하늘엔 두꺼운 먼지 구름이 덮여 있어 태양빛이 전혀 내려오지 않고 카스카베는 밤낮 없이 춥고 어두운 도시가 되어버렸죠. 두 도시를 연결하던 다리까지 파괴되어 고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황금왕, 즉 카네아리 전기의 사장이자 네오도쿄의 전력까지 장악한 그는 냉철하고 권력을 쫓는 인물로 미래의 짱구 어른을 자신의 계획에 방해되는 존재로 여깁니다. 짱구 일행은 미래의 자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어린 시절 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한편 짱구가 5살의 모습으로 미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황금왕은 철수에게 신부 희망 군단을 출동시켜 다미를 붙잡고 짱구를 방해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어린 짱구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미래의 자신을 찾아내고 함께 떡잎 마을을 이 어둠에서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상으로 극장판 18편의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참고로 신짱구의 극장판들은 TV 애니메이션 본편과는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독립적인 이야기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작가 우스이 요시토가 떠난 후 첫 극장판 우스이 요시토는 1958년 4월 21일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에서 태어나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에서 자랐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는 그의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인상 깊은 만화로 1990년 8월에 주간 만화 잡지 주간 만화 액션을 통해 처음 연재되었으며 1992년에는 TV 아사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방영 1년 만에 일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9월 11일 그는 5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등산을 즐기던 그는 군마현 아라훈의 산을 오르던 중 실종되었고 이후 9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약 120m 절벽 아래에서 심하게 손상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외상이 심해 초기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족사한 우스이 요시토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과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의 사망 직후 공개된 극장판 18편인 조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는 2010년 4월 17일에 개봉되었으며 영화 말미에는 푸른 하늘 위에 색연필로 쓴 듯한 글씨로 우스이 요시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추모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개봉 후 이틀 만에 2억 7천만 엔의 수익을 올렸고 2010년 전체 누적 수익은 전작 대비 162.2% 증가한 12억 5천만 엔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는 제작진의 노고와 팬들의 뜨거운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로 작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2. 미래의 떡잎 마을. 미래의 네오도쿄 도시는 그 이름처럼 온통 네온 불빛이 가득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캐릭터 액션 가면은 상징적인 존재로 도시 곳곳에 등장하며 카네아리 전기의 소유로 설정되어 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이 그룹의 흔적은 네오도쿄 내에서 그들의 지배적인 위상을 잘 보여준다. 그룹 회장이 액션 가면 관련 상품, 예를 들어 장난감 등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짱구의 관심을 끌고 그를 그룹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네오도쿄의 찬란한 모습과는 달리 유성우 제2후의 떡잎 마을은 황량하고 암울한 분위기만이 남아있다. 이곳은 짙은 회색으로 뒤덮여 있으며 고철 더미에 임시로 지어진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의 희미한 불빛만이 보일 뿐이다. 환경은 오염되고 생활은 어려워졌으며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거의 남지 않았다. 강가에 서서 바라본 네오도쿄는 떡잎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꿈같은 이상향처럼 보인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뿐 아니라 익숙했던 물건들까지도 변화했다. 예를 들어 초코비 과자의 포장지에 있던 분홍 악어 캐릭터 와니야마는 이젠 나이가 들어 거의 이가 다 빠진 모습이다. 어른이 된 짱구가 타미코에게 초코비를 선물하는 장면에서는 이거 1억엔이야, 할부도 돼 라는 깜짝 놀랄 대사가 등장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야? 누가 생각났는지 댓글로 남겨줘. 3. 왜 어른 짱구의 얼굴을 가렸을까? 미래의 짱구는 유능한 인물로
황금왕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오바카라는 자신의 힘을 통해 떡잎 마을의 햇빛을 되찾아주겠다는 목표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한다. 물론 아이든 어른이든 짱구의 행동이 항상 고상한 이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햇빛이 돌아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액션 가면 복장을 입은 장면 외에도 다미의 회상 속에서는 노란색 터틀넥에 빨간 바지를 입은 다른 복장의 짱구가 등장한다. 이 복장은 5살 시절의 옷과 정반대되며 두 모습 모두에서 어른이 된 짱구의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다. 우리는 그의 진한 눈썹, 풍성한 머리, 오뚝한 코, 각진 턱만 볼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아버지인 형만과 많이 닮아있다. 더불어 떡잎 마을 방범대 멤버 중 유일하게 성우도 바뀌었으며 어른 짱구는 칸나 노부토시가 맡아 연기한다. 어른 짱구의 얼굴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연출은 생전에 우스이 요시토 작가가 남긴 구체적인 요청이었다. 그는 TV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인물로 출판사 후타바샤 제작진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했다. 당시 편집장이었던 스즈키 켄스케는 그 덕분에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극장판도 우스이 요시토 작가의 손길과 방향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짱구가 당연하게 어른이 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초등학생 신짱 시리즈를 만들면서 그는 무언가를 마무리 짓는 듯한 불안함을 느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캐릭터의 성장을 그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철학 때문에 어른이 된 짱구의 얼굴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이것이 관객들에게 더 큰 궁금증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그 얼굴을 상상하여 직접 그려보았고 그 이미지들이 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4. 미래의 떡잎 마을 방범대. 첫 번째 인물은 절수다. 여전히 잘생기고 단정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 어릴 적 꿈은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카네아리 그룹의 엘리트 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회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 다미와 결혼하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지만 타고난 선한 본성이 그를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었고 결국 회장에게 맞서 정의의 편에 서게 된다. 절수와 관련된 흥미로운 점은 늘 떡잎 마을 방범대를 떠나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도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사립초등학교로 진학했다. 미래에서도 철수는 네오 도쿄에 살고 있으며 이 도시는 떡잎 마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발전해 있다. 다음 인물은 유리다. 그녀는 엄마인 사쿠라다 모에코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 외형으로 등장한다. 어릴 때는 인기 많은 여배우가 되거나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등 다양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결국 유리는 무뚝뚝하고 깐깐한 후타바 유치원 교사가 되어 있었다. 5살 시절에 유리를 만난 그녀는 현실은 소꿉놀이보다 훨씬 더 어려워 라고 말해준다. 유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지만 침착하고 성숙해진 모습은 그녀가 많은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후니는 유년 시절에 비해 확연히 달라졌다. 통통해진 몸매, 길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까지. 예전의 소심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조용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본업은 만화가다. 어린 시절 꿈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서 그의 만화는 3주간 연재된 후 바로 연재 중단을 당했다. 작품명은 가면 후니 W로 당시 방영 중이던 가면 라이더 W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맹구는 유일하게 꿈을 제대로 이룬 인물이다. 키는 2m가 넘고 긴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며 예전처럼 콧물을 흘리지도 않는다. 그는 미래에서 개인용 비행기, 오바카 에너지 측정기, 그리고 보려 28호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개발한 발명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투 장면 중 로봇 안에서 모두가 응원하는 가운데 맹구는 조용히 자신의 미래 모습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다. 미래의 짱구 가족. 짱구 가족은 여전히 32년 할부로 구입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는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다. 어른이 된 짱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아버지 형만은 아직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후타바 회사가 카네아리 그룹에 의해 문을 닫으면서 가족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지지 못했고 새 집을 구입할 여유도 없다. 외모적으로 보면 형만은 머릿결이 더 부드러워졌지만 정수리 쪽이 크게 벗겨졌다. 엄마 미선은 식습관 조절 실패와 운동 부족으로 체중이 상당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몇몇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정하고 덤벙대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관객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인물은 바로 짱하다. 그녀의 어른이 된 얼굴이 원작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긴 머리, 갸름하고 예쁜 얼굴형, 그리고 짱구 가족 특유의 미소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미래의 짱아는 국제경찰이 되어 자주 외근 임무를 수행하며 그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 흰둥이는 일반적으로 개의 평균 수명이 14, 1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건강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다. 게다가 흰둥이는 무려 10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생김새가 똑같아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짱구의 익숙한 냄새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준다. 흰둥이의 집 문패도 시로타치로 바뀌었으며 이는 흰둥이 일가라는 뜻이다. 10마리 새끼 강아지의 이름은 각각 시로우토, 시로키츠, 시로코, 시로미, 시로타로, 시로지로, 시로마루, 시로네, 시로운, 시로토다. 6. 새로운 캐릭터. 첫 번째 새 인물은 황담이다. 그녀는 미래의 짱구의 약혼녀다. 다미는 강한 개성과 자유로운 성격을 가진 인물로 전통적인 재벌가 아가씨 이미지와는 다르다. 짱구가 지위나 능력 면에서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다미는 그의 소소한 배려에 마음을 주게 된다. 일부 팬들은 다미가 과거 등장한 아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고 추측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다미는 아버지인 회장과 함께 있을 때보다 짱구와 함께 있을 때 훨씬 행복함을 느낀다. 다미의 아버지는 회장 황금왕이다. 그는 매우 단호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딸까지도 통제하려는 성격을 지녔다. 짱구를 배제하고 철수와 다미의 결혼을 추진하는 것은 회사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카네아리 회장은 신노스케와 다미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신영만은 강한 분노를 드러낸다. 참고로 카네아리 회장은 마이클 잭슨의 팬이며 무대 위에서 문워크 춤을 추는 장면도 있다. 신부 부대는 철수가 다미를 납치하기 위해 고용한 암살자 집단이다. 이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미혼이며 여성뿐 아니라 성전환자도 포함되어 있고 모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들은 매우 조종당하기 쉬워서 맞선 약속이나 독신 클럽 카드 한 장만으로도 아무런 의심 없이 명령을 수행한다. 대장은 30세의 료코로 주황색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있다. 다른 구성원으로는 금발에 로리타 복장을 한 아케미, 갈색 머리의 하루나, 파란 머리의 쿠로사와, 보라 머리의 성전환자 아이, 초록 머리의 아사코, 그리고 전통 혼레 기모노를 입은 흑발의 츠바키가 있다. 츠바키는 뛰어난 검술 실력과 인상적인 태도를 지닌 최고의 전력으로 평가된다. 각 인물들은 저마다 뚜렷한 성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번 극장판은 익숙한 캐릭터들의 성장과 어린이들의 인식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곧 운서구가 내릴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며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현실을 암시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힘든 상황일지라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보고 싶은 다음 극장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